해석학원 6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에 있는 어떤 실수 집합의 위상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적인 성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마 3.2절에서 우리가 바로 이따가 만나볼 열려 있다, 닫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위상적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되게 이상한 집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칸토르셋 아니면 칸토어셋이라고 부르는 거는 길이는 0인데 언카운터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좀 이상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길이가 0이다라는 거는 뭔가 원소의 개수가 좀 적다라는 거랑 느낌이 비슷하죠. 길이가 0이니까 거기 안에 원소가 거의 없겠죠. 없거나. 근데 언카운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실수 개수만큼 있는 거니까 거의 실수 개수만큼 많은 거를 우리가 언카운터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죠. 모순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 C0라는 집합을 0에서 1까지의 이 닫힌 구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C1은 이 C0에서 3등분을 한 다음에 가운데 거를 드러내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가운데 거를 없애고 여기 이 부분만 취합니다. 그러면은 C2는 또 남아있는 요 3분의 1짜리에서 또 3등분을 해서 가운데 3분의 1씩을 다 드러내서 요것들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CN을 만들어요. 그랬을 때 C라는 집합을 0부터 무한대까지 CN이라고 해보면 얘를 우리가 칸토르셋이라고 부릅니다. C1은 0, 1에서 뭘 뺐냐면 가운데 거를 드러내서 닫힌 구간의 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3분의 2,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가 이거 교집합을 하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이제 n번째만 이제 보는 건데 C의 길이가 얼마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빼낸 길이만 알면 되겠죠. 왜냐면 전체 길이가 1에서 빼낸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에서는 3분의 1씩 빼냈고 여기에서는 3분의 1짜리 두 개니까 9분의 2씩 빼냈죠. 그래서 빼낸 길이는 다음에는 3등분 한 번 더 했으니까 27개의 작은 구간 중에서 4개 뺀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빼낼 거니까. 그래서 빼낸 길이는 3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더하기 17분의 4 이렇게 돼서 등비급수입니다. 1-3분의 2분의 3분의 1이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C의 길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0인데 그렇다고 공집합은 아니에요. 왜냐면 계속 뭔가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고 공집합은 아닌데 우리가 나중에 요 C가 길이는 0이지만 길이가 0인 건 우리가 방금 얘기했고 C가 언카운터블인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과 이제 굉장히 잘 맞지 않는 어떤 집합들도 존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모티베이션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3.2절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보면 열린 집합, 닫힌 집합에 대해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열린 구간 이게 A, B라고 이렇게 쓰는 이 열린 구간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구간이 열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린 구간이 통째로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서 알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어떤 구간은 구간인데 양끝점 포함하지 않은 거. 양끝점이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개구간이라고 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떤 실수들을 모은 건데 A보다 크고 B보다 이제 작은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가 실수 지금은 1차원 어떤 실수를 다루기는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일반화된 어떤 뭐 유클리디언 n차원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더 일반화된 공간도 우리가 다루고 싶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요 열린 구간을 좀 일반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린 집합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린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엡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게 필요한데 엡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거는 일단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엡실론인 이런 구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A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엡실론만큼 오른쪽으로 엡실론만큼 간 이 구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양끝점은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열린 집합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집합이 뭐냐면 어떤 집합 O라는 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 A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면 됩니다.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면 되냐면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O 안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게끔 하는 이러한 엡실론을 잘 잡아줄 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오픈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 자체가 조금 복잡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뭐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여기 안에서 점을 하나 골랐을 때 아무 점이나 하나 골랐을 때 이 전체 안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작은 이러한 반지름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엡실론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작은 게 존재하면 됩니다. 작은 엡실론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좀 안쪽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양끝점 근처에서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 근처에 아주 가깝게 있으면은 괜찮을까? 괜찮죠. 왜냐면 이 거리가 아무리 작아도 어쨌든 양수니까. 왜냐면 양끝점은 포함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아무리 가까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하나 잡아보면 요 점을 x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요 거리가 d-x인데 이게 어차피 양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한 절반 정도 생각을 하면은 얘를 엡실론이라고 하면은 x-엡실론 x 더하기 엡실론은 전체가 뭐 c, d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양수인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d가 x가 아닌 게 중요하구나. 네. x가 d가 아닌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끝점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열린 집합의 정의는 열린 집합 안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도 우리가 어떤 작은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잡아서 그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전체 집합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면은 열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이제 열린 집합이 안 되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하죠. 만약에 0,1 이제 여기는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럼 이제 얘는 요런 집합인데 당연히 좀 안쪽에 있는 애들은 뭐 괜찮아요. 이건 뭐 적당히 작게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1 근처로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1을 골라요. 왜냐면 1도 이제 여기 집합 안에 있는 점이니까 1도 어떤 작은 네이버들을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와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아무리 작은 네이버후드를 잡아도 이 1의 오른쪽 1보다 큰 쪽이 항상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 안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오픈셋이 아닌 거죠. 얘는 열려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열린 집합은 뭔가 끝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열린 집합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열린 집합에 임의의 합집합을 하면은 여전히 오픈셋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 표현이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arbitrary coll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임의의 어떤 합집합을 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거는 finite union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1부터 뭐 라지 n까지. 그러니까 얘는 유한계만 해주는 거.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카운터블 유니언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도 우리가 잘 뭐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개수가 이제 더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냐면 n은 1부터 n까지 들어가 있는 인덱스에 대해서 그래서 얘도 n은 어떤 이런 1, 2 이런 자연수 안에서 인덱스를 뽑는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더 일반적으로 뭐 이게 람다라는 기호를 써보면 얘는 대문자 람다인데 얘를 우리가 인덱스 셋이라고 부르고 얘를 그냥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인덱스 셋 얘가 만약에 뭐 유한집합이었다 그러면은 뭐 합집합 유한계만 하는 거고 만약에 인덱스 셋이 자연수 집합이었다 그럼 이제 자연수 개수만큼 합집합을 계속 해주는 거고 만약에 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덱스 셋이 뭐 언카운터블이다 뭐 실수 집합 전체다 뭐 그러면은 뭐 합집합 해주는 거 뭐 실수계만큼 뭐 합집합 해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인덱스 셋을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느리고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예제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x라는 원소를 0,1에서 하나 잡았을 때 x,1이라고 하는 어떤 뭐 구간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뭐 x가 2분의 1이면 뭐 2분의 1,1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편의상 뭐 5x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은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가 0에서 1까지 다 뽑는데 저 5x를 합집합한 거. 그러니까 얘는 0부터 1까지 x,1을 합집합한 거. 그러면은 얘는 뭐 0,1이 되겠죠. 네. 뭐 요런 것처럼 어떤 인덱스 셋이 뭐 얘는 지금 언카운터블이죠. 0,1은 뭐 요런 거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비트러리 컬렉션이라고 해서 뭐 되게 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도 좀 잘 이해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유니언들에 대해서 아비트러리 유니언에 대해서 오픈셋이 잘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제 증명을 해보면 어떤 O 람다 얘를 오픈셋이라고 했을 때 람다가 들어가 있는 인덱스 셋을 뭐 유한계든 뭐 무한계든 뭐 언카운터블이든 카운터블이든 뭐든 가지고 왔을 때 얘가 오픈셋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 이제 이름을 O라고 이름을 붙여보면 이제 O라는 집합이 오픈셋인 거를 보여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O가 오픈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픈셋인 거를 보인다라는 거는 이거 뭐랑 같은 얘기냐면 임의의 점을 하나 뽑았을 때 모든 A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면 되냐면
이거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O 안에 들어있게끔 하는 요거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줄 수가 있냐면 A라는 집합이 O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데 O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들을 이제 합집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합집합이 또는이죠, 그렇죠? 합집합은 이거 이제 또는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합집합이니까 분명히 어느 하나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람다 제로라고 표현을 하면은 람다 제로가 존재해서 A는 O 람다 제로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요게 잘 이제 와닿지 않으면 A라는 게 A 합집합 B에 있으면은 A는 라지 A에 있거나 라지 B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요거랑 같은 얘기죠, 그렇죠? 뭐 어느 집합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A인지 B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나에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O 람다 제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침 O 람다 제로도 오픈셋이니까 뭐 오픈셋 안에 있는 A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해서 V 엡실론이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O 람다 제로에 들어 있어요. 근데 O 람다 제로는 O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O는 어쨌든 O 람다 제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했냐면 임의의 점 A에 대해서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어떤 엡실론이냐면 A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O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이게 바로 오픈셋인 거를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교집합은 인터섹션을 하는데 파이나이트게만 했을 때 오픈셋이 잘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임의의 컬렉션이라고 안 했죠. 그러니까 임의의 컬렉션 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가 증명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유한계만 잘 되고 무한계는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ON이 오픈셋이고 교집합은 유한계만 라지 n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오픈셋이 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레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ON의 교집합을 하면은 얘는 오픈셋이 안 되는 발레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ON이 오픈셋일 때 교집합을 무한번 해주면은 안 되는 예제가 존재하니까 뭐 책에도 나와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그럼 이제 유한계만 교집합했을 때는 이제 오픈셋이 잘 유지가 된다.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O라는 집합, 교집합에서 만들어진 게 오픈셋인 거를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는 어떤 한 점을 하나 임의의 점 A를 잡고, 근데 O라는 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ON들의 교집합으로 만들어졌어요. 교집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A는 O1에도 들어있고 O2에도 들어있고 O 라지 n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O1일 때 O1이 오픈셋이니까 어떤 엡실론 1이 존재해서 V 엡실론 1A가 O1에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O 라지 n에 대해서도 어떤 뭐 아까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엡실론 라지 n이라고 써보면 V 엡실론 라지 n A가 O n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죠. A라는 점을 중심으로 뭐 V 엡실론 1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뭐 V 엡실론 n까지 해서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V 엡실론 1이 O1에 들어있고 V 엡실론 n이 O 라지 n에도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O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원하죠. 그래서 엡실론을 이것들 중에 다 포함되기를 원하니까 제일 작은 걸로 고릅니다. 그럼 뭐 당연히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V 엡실론 A를 생각을 하면은 제일 작은 걸로 골랐으니까 얘는 모든 K에 대해서 V 엡실론 K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걸로 골랐으니까. 근데 각각의 K에 대해서 V 엡실론 KA가 OK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K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했냐면 V 엡실론 A는 모든 K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O1에도 들어있고 O2에도 들어있고 O 라지엔에도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에도 들어있겠죠. 얘가 이제 5가 되니까 이런 점 A를 아무렇게나 잡아도 우리는 어떤 양수 엡실론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수 엡실론을 잡아줄 수가 있냐면 O 안에 들어있는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셋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집합 얘기했으니까, 열린 구간, 열린 집합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닫힌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닫힌 거는 조금 많은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리밋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밋 포인트는 우리말로 뭐 극한점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뭐 클러스터 포인터, 어큐뮬레이션 포인트라고 해서 뭐 집적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용어는 뭐 다양하지만 뭐 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리밋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떤 점 x가 집합 A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했을 때 걔가 A와의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 X가 아닌 점에서. 그러니까 X 빼고 X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네이버호드를 생각을 하는데, X 빼고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호드를 생각했을 때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하면은 우리가 리밋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가끔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제 조금 잘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수식으로 써보면은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교집합이 존재해야 되니까,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점이 존재하는 거죠. A와 교집합의 어떤 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Y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X가 아니어야 되니까, Y는 X랑은 다른데 어떤 Y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어떤 점이냐면 Y는 얘랑 교집합에 있어야 되니까 V 엡실론 X에도 있으면서 A에도 있는, 요렇게 뭐 쓸 수 있습니다. 또 얘도 요거는 이거죠. Y를 뭐 중심으로 하시면 Y-X가 엡실론보다 작고 Y가 A인, 요런 Y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요런 Y라는 점을 항상 찾아줄 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X를 리밋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이제 몇 가지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A라는 집합 0,1이라고 해보면 뭐 2분의 1 점이라는 거, 2분의 1 같은 거 하나, 내부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요. 그러면 얘가 리밋 포인트가 될까? 리밋 포인트가 되려면 아무 엡실론이나 가지고 와도 뭐 엡실론 네이버들을 생각했을 때 0,1과의 교집합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 많으면 뭐 좋겠지만 뭐 그것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하나만이라도 만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엡실론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어떤 이제 0,1과의 교집합을 생각을 할 건데,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면 반경이 뭐 1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다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엡실론이 조금 작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작아도 괜찮은가? 그러니까 반지름을 크게 잡으면은 우리가 되게 넓은 반경을 생각하니까 0,1이랑 교집합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반지름을 내가 작게 잡아도 되게 2분의 1 근처만 생각을 해도 0,1과의 교집합이 있을까? 2분의 1 빼고. 근데 얘는 있죠,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작은 네이버들을 생각을 해도 당연히 0,1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 반지름이나 잡아도 아주 작게 잡아도 2분의 1 빼고 당연히 존재해요. 그럼 이제 2분의 1이 아니라 임의의 점을 이제 잡아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점들은 다 괜찮겠구나.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거 1 저 멀리에 있는 x를 생각해보면 얘는 어떨까? 0,1 바깥에 있는 거 여기서도 반지름 대충 100 정도로 잡으면은 0,1과 교집합 있으니까 리밋 포인트가 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특정 반지름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해서 리밋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반지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100일 때 된다라고 해서 리밋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100, 뭐 1, 0.1, 0.001 뭐 이런 엡실론들 다 가지고 왔을 때도 돼야만 해요. 근데 x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엡실론을 작게 잡으면은 이제는 0,1과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0,1 바깥에 있으면은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깥에 있는 거 안 되고 내부에 있는 거 안 되고 이제 우리가 고려 안 하는 게 뭐냐면 경계 고려 안 했죠. 딱 1이면 어떨까? 1 생각해보면 1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작은 네이버들을 잡아도 엡실론 네이버들을 잡아도 왼쪽 부분 1보다 작은 쪽을 생각을 하면은 항상 교집합이 있죠. 그래서 1도 리밋 포인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리밋 포인트라는 거는 꼭 a의 원소가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리밋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은 이제 0,1의 원소 아니죠. 아닌데도 리밋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밋 포인트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리밋 이런 단어 어디서 했었냐면 수열에서 많이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수열에서의 극한, 여기다 뭐 극한점, 이 리밋, 수열이랑 관계가 있나? 수열의 극한이랑 관계가 있나?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수열이랑 뭐 전혀 관계 없죠. 그런데 이 리밋 포인트라는 용어는 수열이랑 자연스럽게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리밋 포인트로 정한 거겠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떤 x라는 점이 a의 리밋 포인트다 라는 거랑 동치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제 정의를 새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의 자체는 뭐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근데 가끔은 이제 그렇게 약속한 게 조금 복잡할 때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한 뭐 정의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정의랑 동치인 명제를 좀 잘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동치이면서 좀 쉬운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면은 좋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heorem 3.2.5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x가 어떤 집합 a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는 x가 정말로 어떤 수열 an의 극한으로서 나타난다. 근데 어떤 수열이냐면 첫 번째로 a 안에 있는 거, 집합 a 안에서 고른 어떤 an들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x가 아니어야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납득이 가죠, 그렇죠? 왜냐면 x가 a의 리밋 포인트다라는 거 할 때는 이제 교집합을 갖는데 이제 자기 자신은 아닌 걸로 자기 자신 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뭐 요거 이렇게 뭐 조건 주는 거 뭐 괜찮습니다. 왜냐면 an이
x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그냥 이런 수열을 생각하면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 a로만 되는 거, 이런 수열을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요거 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증명을 한번 해보면, 동치니까 이제 양쪽 방향 증명을 해야죠. 이쪽 방향부터. x가 a의 리밋 포인트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목표는 얘가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야 돼요. x로 수렴하는 어떤 a의 수열 an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a의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an이 이제 a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an은 x가 아닌 이런 an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x가 이제 리밋 포인트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이용할 게 요거밖에 없는 거죠. x가 리밋 포인트다라는 거. 근데 리밋 포인트다라는 거에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미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또 y라는 점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y냐면 y가 뭐 엡실론과의 네이버후드에도 있고 a에도 있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풀어서 적어보면 y와 xy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으면서 y가 a에 들어있는, 요거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엡실론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어떤 y란 점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수열을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이게 딱 그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였냐면, 엡실론이 1일 때, 이때도 어떤 y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수열로 얘기를 하고 주고 싶으니까 a1이라고 써보면, 어떤 a1이 존재하는데 a에 있는, 이제 x가 아니고 a1과 xy 차이가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a1 존재합니다. 엡실론이 2분의 1일 때에도 어떤 a의 원소 a2가 존재하는데, 걔는 x가 아니면서 a2와 xy 차이가 2분의 1보다 작게끔 하는 요거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계속하면은 각 n에 대해서 요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엡실론을 n분의 1로 잡아주면은 괜찮겠죠. 각 n에 대해 엡실론을 n분의 1이라고 하면 어떤 an이 존재하는데, a의 원소 an이 존재하는데 얘는 x가 아니면서 an과 xy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런 an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n이 x로 수렴한다. 그럼 이제 다 찾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x로 수렴하는 어떤 a의 수열인데 x랑 다른 거 딱 찾았죠. an이 x랑 다르면서 수렴하는 a의 원소. 그래서 리밋 포인트면은 진짜로 우리가 수렴하는 거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반대로 어떤 수열로서 나타나면은 리밋 포인트가 되는가. 근데 이제 얘를 써보면 an이 x로 수렴을 하니까 어떤 뭐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라지 n이 존재하는데, 어떤 라지 n이냐면 n이 요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an과 xy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편의상 라지 n 이후일 때 뭐 다 되니까 그냥 a 라지 n으로 골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게 뭐냐면, 한 가지 an은 당연히 이제 a의 원소일 거고, 우리 조건에서 a의 원소였으니까. 그리고 얘는 x가 아니죠. 뭐 이것도 조건에서 우리가 준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어떤 x가 주어지더라도
어떤 AN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어떤 원소냐면 XY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런 AN이 항상 존재한다. 이게 바로 X가 리밋 포인트라는 거의 정의죠. 리밋 포인트는 자기 자신과 다르면서 어떤 임의의 엡실론 네이버드를 생각했을 때에도 어떤 A의 원소를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그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서 X가 리밋 포인트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뭐 수열이 있어서 X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을 잘 만들어 줄 수 있구나. 이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닫힌 집합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닫힌 집합이 뭐냐면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는, 닫힌 집합이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닫힌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닫힌 집합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한다.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닫힌 집합과 어떤 동치인 명제들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용어가 더 있는데,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 우리말로는 뭐 고립점이라고 부르는데, 고립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리밋 포인트가 아닌 거를 고립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열려 있다랑 닫혀 있다가 서로 이제 반대말처럼 많이 쓰죠. 뭐 문이 열려 있다, 문이 닫혀 있다, 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수학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 셋이 아니라고 해서 클로즈드인 것도 아니고, 클로즈드가 아니라고 해서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한쪽만 열려 있고 한쪽만 닫혀 있는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얘는 열린 집합도 아니고 닫힌 집합도 아닌 거를 알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제 열린 닫힘이랑은 이제 조금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 사이에도 그래도 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닫힌 집합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거랑 동치이면서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쉬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게 Theorem 3.2.8인데,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랑 동치가 뭐냐면 F 안에 있는 임의의 코시 수열을 생각을 하는데, 걔는 당연히 수렴하죠, 그렇죠? 우리가 코시 수열이랑 수렴한다는 동치니까. 근데 그거의 극한값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F 안에 원소가 되면은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을 가지고 와도, F라는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임의의 수열을 가지고 와도 극한값이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닫힌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 동치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에는 n 플러스 1분의 1, 얘는 0,1에 있죠, 그렇죠? 0도 안 되고 1도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의 극한값 생각하면 0이죠. 근데 0은 0,1에 없죠. 그러니까 0,1은 오픈셋이 아닙니다. 클로즈셋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면, 아까 정의랑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한다.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Theorem 3.2.8에서 이것도 이게 좀 유용할까? 어떤 닫힌 집합의 정의가 어떤 뭐 이거랑 뭐 동치라는데,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이제 우리가 문제를 조금씩 이제 풀어보다 보면은 수열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서, 네, 우선은 이제 요거가 되게 유용한 정리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요거를 많이 써서, 네, 한쪽 방향부터
이쪽 방향부터 보이면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임의의 모든 코시 수열을 가지고 왔을 때 극한값이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럼 우리가 어떤 F라는 집합이 닫힌 집합일 때 어떤 F 안에 있는 원소들로 코시 수열을 만들면 수렴을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X가 F에 들어있다. 요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X가 어떤 AN의 수열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X가 이거에 이제 부정을 생각하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가 AN이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X가 뭐 운이 좋아서 어떤 수열 AN의 뭐 어떤 뭐 몇 번째 항으로 나타난다. 아니면 뭐 모든 n에 대해서 A의 뭐 몇 번째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X가 AN으로 나타났다면 이거는 끝났어요. 왜냐면 AN이 전부 다 F의 원소니까. 근데 X가 그 F의 원소로 나타난 거니까 당연히 X가 F에 있고. 그럼 이제 X가 AN이 아니면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Theorem 3.2.5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X가 이제 AN이 아니고 X가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서 나타나면 X가 리밋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지금 그 상황이죠. X가 모든 AN에 대해서 X가 AN이 아니고 AN이 X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X가 리밋 포인트입니다. 근데 닫힌 집합은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포함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X가 F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 이제 반대 방향도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코시 수열을 생각을 하고 이거의 극한값 xn이 어떤 x로 수렴했을 때 x가 f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f가 클로즈 셋인 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규律법을 이용을 해보면 f가 클로즈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니다. x가 닫힌 집합이 아니니까 근데 f가 뭐였냐면 f는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해야 돼요. 근데 f가 닫힌 집합이 아니니까 모든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면은 안 되죠. 그 얘기가 뭐냐면 어떤 리밋 포인트는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리밋 포인트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P라고 해보면 그래서 P는 F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P는 리밋 포인트니까 리밋 포인트 우리가 아까 했었던 Theorem 3.2.5에 의하면 어떤 수열 뭐 AN이 존재해서 AN이 P로 수렴하고 얘는 P가 아닌 이런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가정한 게 뭐였냐면 어떤 수열의 극한이 어떤 코시 수열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극한 당연히 존재하고 극한 값은 전부 다 F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가 리밋 포인트니까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나타나고 P는 우리의 가정에 의해서 전부 다 F에 들어가 있어야만 해요. 모순이죠, 그렇죠? 어떤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데 P가 리밋 포인트니까 수열의 극한으로서 나타나고 우리가 가정한 게 수열의 극한으로서 나타나는 점들은 전부 다 F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라 그랬으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이 닫혀 있다.
라는 거랑 동치는 코시 수열의 극한값이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닫힌 구간,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는 그냥 닫힌 구간을 통째 한 용어로서 얘기를 했었죠. 얘가 정말로 닫혀 있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니까 x를 이 집합의 리밋 포인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얘는 리밋 포인트니까 어떤 수열 xn이 존재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수열이냐면 x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서 나타나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목표는 x가 다시 원래 집합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수열을 이용하는 거의 장점은 뭐 이제 수열에서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건데, xn이 c랑 d 사이에 있으니까 xn은 c랑 d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은 극한을 취해도 등호가 변하지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더 리밋 티오렘이라고 해서 수열에서 증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증명을 하면은 이제 x가 c, d에 있다. 그래서 닫힌 구간은 정말로 닫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유리수의 조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유리수의 조밀성이 뭐였냐면 어떤 두 개의 실수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유리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떤 유리수냐면 요 A랑 B 사이에 있는 유리수가 하나 존재한다. 이거를 수열로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임의의 Y를 실수 Y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Y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을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유리수의 모든 리밋 포인트들은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하나 잡아놓으면은 유리수열로서 나타나니까 Q라는 집합 유리수의 리밋 포인트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임의의 A, B에 대해서 다 되니까 또 Y 하나 가지고 오면 Y-엡실론이랑 Y 플러스 엡실론도 당연히 실수예요. 엡실론 0보다 크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R이라는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유리수가 존재하냐면 Y-엡실론과 Y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있는 이런 R이 존재합니다. 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Y가 리밋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리밋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유리 수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것처럼 엡실론 1로 잡으면은 이때에도 어떤 유리수 R1이 존재하는데 어떤 R1이냐면 R1과 Y1의 차이가 1보다 작은, 마찬가지로 엡실론이 2분의 1일 때도 어떤 R2가 존재하는데 어떤 R2냐면 2분의 1보다 작은. 그래서 각 n에 대해서 어떤 유리수 Rn이 존재하는데 어떤 유리수냐면 Rn과 Y와의 차이가 n분의 1보다 작은. 이게 바로 그냥 Y가 Rn의 극한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닫힌 집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설명해 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